이 영상은 직장생활과 부업활동을 병행하며 느꼈던 저의 솔직한 심정을 담았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을 때 느꼈던 미묘한 감정과 이를 통해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실행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몰랐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샐러리맨 채널의 리맨입니다. 오늘은 항상 돈이 부족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핵심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표는 오늘 영상의 주제를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수험생활에서 실패한 뒤 20대 후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리스크를 싫어했던 저는 안정된 삶을 꿈꾸며 수험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급히 취업을 했습니다. 안정된 삶과 노후를 위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축에 매진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짠돌이 성향이 있어서 소비를 줄이는 데 능했기 때문에 저축과 잘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편하게 살고 싶었고 그래서 목적 없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매월 들어오는 급여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면 돈은 자연스레 쌓일 거라 믿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목표 금액도 없었고 어차피 직장인이 다른 걸 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대신 모은 돈으로 재테크 같은 투자 활동을 통해 시드를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 방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입에 대한 고민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결국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민감한 주제일 수 있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조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직장인이라면 정해진 급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의 수입 증대는 보통 연봉 인상이나 이직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의 주제, 추가 수입에 대한 고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 달에 10만 원만 아끼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이율 6%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의 가치가, 3%로 계산하면 약 4천만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고정적인 수입을 10만 원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한 달에 고정 수입 10만 원을 만들어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평가할 때 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가치 측정하는 방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추가 수입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시간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지 또는 주말에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추가 수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시간을 재투자해 얻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강점이 있는지 탐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실행하려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나만의 사업체인가?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미국 주식 배당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나만의 사업체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이 사업은 막연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직장생활의 성과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공부하고 실행했던 사업체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자금적 측면에서만 본 이야기지만요. 안정성이나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는 직장이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초기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초기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온라인 쇼핑몰은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대량으로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탁 판매나 소규모 사입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마존 등을 활용하면 웹사이트 구축이나 대규모 마케팅 비용 없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자금보다 꾸준한 시간 투자와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저 역시 리스크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공부와 시간이 많이 들긴 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을 쌓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패에 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셋.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얻게 될 경험을 자산으로 보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실패가 곧 배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해결하며 얻게 된 경험이 이후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시스템의 중요성.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는 소득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근로자. 고용되어 일하며 돈을 법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본인의 기술과 시간으로 돈을 법니다. 세 번째, 사업가. 시스템을 만들어 돈을 법니다. 네 번째, 투자자.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법니다. 이 중 부자들은 사업가와 투자자, 즉 시스템을 활용하는 속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삶의 작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변화를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저 리맨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